안녕하세요. 캐드매니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offset이라는 명령을 먼저 배워볼까 합니다. 캐드에서는 선 그리기 와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offset이라는 것은 보통 단일선이나 원 이런 객체를 간격 띄우기 할 때 쓰는 건데요.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가지고 옵셋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 그리기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자, 명령 대기 상태에서 L엔터. 선을 하나 반듯하게 거리 무시하고 F8번 키면은 반듯하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반듯하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사선 방향으로 F8번 끄고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원도 하나만 반지름 한 50짜리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옵셋이란 것은 원본을 기준으로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일종의 간격 띄우기인데 원본을 기준으로 직각 방향으로 옵셋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대기 상태에서 O 엔터. 거리는 20만 하겠습니다. 20 엔터.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선택해 보겠습니다. 최초선을 찍으면 이렇게 현재는 미리 보기 상태지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아달라는 얘기겠죠. 왼쪽으로 방향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20만큼 옵셋이 되죠. 찍고 또 가보겠습니다. 찍고 또 방향 찍고 찍고 방향 찍고 대각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원본의 직각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대각선이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점점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지요. 원본의 직각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리를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옵셋을 처음에 하실 때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거리를 언제 바꾸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거리를 30으로 바꾸겠다. 그럼 여기다가 30을 바로 입력하면은 거리를 바꿀 수가 없겠죠. 현재 명령을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종료 그 다음에 재시작. 명령 대기 상태에서 그냥 엔터하면 이전 명령이 재시작이 됩니다. 30 엔터. 그러면은 아까보다 찍고 가보면 더 멀어졌죠. 멀어졌습니다. 원 역시 똑같이 20 간격으로 옵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이 옆에 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원을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은 원이 생성이 되겠죠. 간격 10mm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명령을 종료해야 되니까 엔터 종료, 다시 엔터 재시작, 10mm, 10 엔터. 그 다음에 원본 객체 찍고 그 다음에 나갈 건지 들어올 건지 찍으면 되겠죠. 뭐 나가겠다, 찍고 나가고, 찍고 나가고, 찍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옵셋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셋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 간단한 예제를 하나 제가 가져와 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조금 큰 거 같으니까 좀 확대해서 자, 아주 간단한 객체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좀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을 간격 띄우기가 지금 현재 뭐 크게 보면은 3300, 3300, 3300 이런 식으로 옵셋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옵셋인데 일단 요걸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준선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기준선은 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X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배운 걸 가지고 써봐야 되니까 X라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X라인은 XL 엔터죠. 그 다음에
수직선은 V, 수평선은 H였잖아요. 지금은 V, 수직선, 클릭, 종료. 다시 엔터 재시작. H, 수평선이죠. 적당히 클릭. 자, 그럼 이렇게 기준선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옵셋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바깥으로 좀 삐져나온 선 두 개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럴 때 잘라내기를 쓰면 되겠죠. 잘라내기는 트림입니다. 트림은 TR이 단축키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TR, 엔터, 엔터. 트림으로 얘하고 얘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엔터. 트림을 가지고 엔터를 한 번 하는 방법이 있고, 트림을 가지고 엔터를 두 번으로 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이 객체는 조금 이따 어차피 같이 그릴 거니까 이거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tr 엔터 두 번은 뭐냐면, 자, tr 엔터 엔터. 그러면은 교차된 곳에 있는 선은 무조건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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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만약에 여러 개를 자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교차된 부분만 무조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잘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파란 선에 한 칸을 남겨두고 나머지 이만큼을 다 잘라볼 거예요. 그럼 만약에 TR 엔터 두 번 하게 되면 이렇게 잘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계속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자, 이럴 때는 TR 엔터 두 번이 아니고 TR 엔터 한 번을 가야 되겠죠. 제가 아까 어디 없앤다고 그랬죠? 이 선을 쭉 여기까지 없앤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TR 엔터 한 번 한 다음에 기준선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준선은 바로 요 선이 되겠죠. 요 선까지 날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준선을 지정한 다음에 반드시 엔터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자르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날아가게 되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TR 엔터 두 번도 좋지만 TR 엔터 한 번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면도 빨리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R 엔터 두 번을 쓰는 방법은 나중에 이렇게 도면이 작은 건 상관이 없는데, 도면이 굉장히 큰 경우 있잖아요. 실무 도면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지금처럼 TR 엔터 두 번 했을 때 바로바로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TR 엔터 두 번이라는 것은 이 화면 스크린에 보이는 모든 객체를 전부 다 기준선으로 쓰겠다라는 거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화면에 선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기준선이 너무 많아지죠. 그러면은 컴퓨터 그 성능 사양이라든지 아니면 객체 수에 따라서 굉장히 버벅거리게 돼요. 이때 심한 경우에는 컴퓨터가 다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때는 되도록이면은 도면이 큰 경우에는 TR 엔터 두 번이란 거 쓰지 마시고 TR 엔터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선을 먼저 잡는 연습,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은 기준선을 기준으로 다 날아가게 되죠. 자, 이런 연습을 해주는 것이, 이거는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을 객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것만 기준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트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 가지고 이어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 가로 길이가 18m네요.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명령 대기 상태에서 O 엔터. 18m면 18,000이에요. 18,000 엔터. 그리고 옵셋 할 선을 찍고, 그리고 방향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옵셋이 15m네요. 그러면은 종료 재시작 엔터 엔터. 그 다음에 15m는 15,000이네요 15,000 엔터. 찍고 방향 찍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는 네모와 이 네모는 같은 사이즈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선하고 이 선은 당연히 트림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트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tr 엔터 2번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tr 엔터 한 번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tr 엔터 한 번 한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두 선이 날아가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 두 개가 날아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준선을 그냥 한 번에 다 잡아주는 게 편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기준 쓰겠다. 요만큼은 기준선으로 쓰겠다.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기준선을 일일이 잡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것들은 전부 다 기준선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요 네모와 똑같은 테두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300, 3300, 3300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무슨 명령이에요? 옵셋을 사용할, 다른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옵셋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옵셋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 엔터, 그 다음에 3300 엔터, 그 다음에 1000 찍고 방향 찍고 이런 식으로 옵셋을 해주면 조금 남네요. 이쪽 1500 남네요. 이렇게 남는 거죠.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옵셋을 3750씩 나눠지네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O 엔터 3750 엔터 찍고 가고 찍고 가고 찍고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골격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요거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3300에 4칸이 나와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옵셋을 할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3300을 4로 나누려고 쓰지 말고 계산기를 두드린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O 엔터, 그 다음에 3300, 그 다음에 슬러시 나누기죠. 4죠.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식을 그냥 입력하는 거죠. 간단한 공식은 여기다 바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옵셋을 하게 되면 3300에 4분의 1 사이즈씩 이렇게 옵셋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옵셋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옵셋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원 그리는 방법.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 일단은 도면은 새로운 도면을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도면은 Ctrl N, 그러면 새로운 도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파란 그리드라고 하는데 요 눈금이 뜨면은 그리드가 뜨면은 F7번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만약에 좀 번거롭다 그러면 F7번 눌러서 없애 주시면 됩니다. 자,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 일단은 서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C 엔터. 그럼 서클 들어가죠. 그럼 얘가 중심을 묻습니다. 자, 중심 적당히 찍어 보겠습니다.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 캐드가 묻는 것은 항상 반지름만 먼저 우선적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 엔터하면 반지름 값이 50인 것이죠.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엔터 재시작. 다시 중심 묻죠. 적당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엔 40으로 한번 해볼게요. 40 엔터. 그럼 반지름 40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지름값을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C 엔터. 그 다음에 적당히 중심을 찍고, 자, 아까 제가 캐드는 서클에서는 항상 우선적으로 반지름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만약에 지름값을 입력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반을 나누기가 귀찮다든지 할 때 만약에 지름값이 87.5다 그러면 이걸 반으로 나누려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자, 이럴 때는 지름값을 입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 옵션에 보면 다이아메터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아메터가 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D 엔터. 나는 지름값을 입력할 거야. 뭐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지름값을 직접 치면 됩니다. 5.5 예를 들어서 85.5 엔터하면 얘는 지름값이 85.5가 되는 거죠.
항상 기본값으로 원은 항상 반지름만 묻게 되어 있지만 간혹 지름값을 입력하고 싶을 땐 다이아메터라는 옵션을 사용하셔야 지름값이 입력이 된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명령, offset, 그리고 trim, 그 다음에 circle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명령을 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